아니구나. 뭐 덴티움도 둘 다 상관이 없는데 더 빠진 걸로 치면 디오가 더 빠졌습니다. 디오가. 그러면 실제 월봉에 제가 그 유튜브 올려드릴 때 보면 종목 분석 할 때 월봉 5주선 이야기, 5월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얘는 5월선 여기 있다면 28,000원, 29,000원. 그럼 얘는 지금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아닌가? 많이 올랐죠. 예, 제 말의 요지는 29,000원 구간에서는 29,000원, 3만원 구간에서는 사도 됩니다. 왜? 들어오니까 이 자식들이. 예, 디오도 지금 다음 주에 공략해서 목표가는요. 목표가가 어디 있어요? 갈 때까지 가는 것이 빨간선 보고 가는 거죠. 34,000원이네. 요거 얼마야? 여기도 34,000원이죠. 예, 디오 말씀드렸습니다. 디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다 안 사도 돼요. 대신 종목을 제가 오늘 방송에서 하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 그룹에다 한 군데다 쫙 밀어놓고 다음 주나 지켜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도 돼요. 무조건 간다는 게 있습니까? 가끔같이 해서 물리기도 하지.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다음 주에 어차피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굳이 내가 삼성이 하이닉스 볼 생각이 없으니까. 왜? 미리 내 생각에 일단 내 생각에 비중 줄인다고 결정이 났잖아요. 원형 IPS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것들을 서울 반도체 이런 것들을 굳이 지금 구간에 내가 이 사람들은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역이잖아요. 신규 매수를 이 자리에서 물론 하긴 하는데 아까 똑같아. 자꾸 5월선을 건드리면 안 건드려. 한 번 건드릴 때는 매수를 하는데 여기 한 번, 두 번이야. 벌써 3번이야. 바람을 3번이나 핀 놈이야. 족보에서 파야 될 새끼라면 안 돼. 그래서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인바디 회사가 있어요. 원래 이 주식은 정말 좀 뭐랄까 인바디가 도저히 성장 동력이 좀 의문스러운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체성분 분석기. 여러분들 경험 있을 겁니다. 헬스장 끊으면 생색낸다고 요거 괜히 측정해 줍니다. 내 몸의 체지방률이 얼마인지. 알면 뭐합니까? 운동을 안 하는데. 자, 이 회사는 그래서 사실은 상장하고 엄청난 그 우리나라 이제 웰빙 열풍과 함께가 3,000원에 들어와가지고 15, 20배가 난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 다음부터 회사가 성장 동력을 좀 잃었어요. 주가도 16년도, 17년도 파다가 지금 다시 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2만원대 인바디는 과연 17년도 전후의 회사와 지금 1년이 2년이 지난 회사가 더 나빠졌느냐 그것만 보면 되겠죠. 에이 맞잖아. 그러니까 16년도 저리 빠졌는데 16년도의 어떤 회사의 상황하고 작년하고의 상황이 어떤 것만 보면 되잖아요. 거의 조금씩 그래도 성장을 했어요. 조금 못했구나. 그죠? 전망이 260억이지 아마 4분기 1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죠. 회사가 이제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쌌다가 다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인바디 회사의 가치는 현재 25,000원이 3년 동안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해서 지금은 대부분이 화장품도 그렇고 나쁘다 해서 빠진 거예요. 근데 모든 시장이 우리가 제가 방송을 처음 열 때 그 아까 처음 할 때 메시지 기억나세요?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바디도 이게 일단 월봉사는 월봉으로 보면 일단 양봉입니다. 보유 및 매수 관점. 그죠? 주봉상 저항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다 뚫었으니까 보유 및 매수 관점. 일봉에서만 판단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이틀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틀이 과연 주가가 22,500원에서 대략 26,000원 한 3,000원, 4,000원이 올랐는데 이렇게 올랐는지 이렇게 올랐는지 보면 되죠. 1하고 2 중에서 뭘 사야 됩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올라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이렇게 오르면 금방 빠져요. 그래서 그러면 분봉을 딱 봐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30분봉을 보니까
이렇게 올랐네. 예. 그럼 지금 현재는 지금 30분 봉상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240분 그러면 4시간 동안 빠지는 상황이죠. 에이 4시간이 더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뭐 지금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괜히 비싸게 사는 거죠. 지금 사면 내려가니까. 그죠? 그러면 요 구간에 사야 되는 거예요. 24,500원이죠. 그러면 인바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거래량 터지고 움직였으니까 이런 주식이 재수없게 움직이다 다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그래도 모든 게 정상적일 때 5일선, 20일선, 60일선 정배열에 우리가 책에서 배운 거 그대로 다 응용해야 됩니다. 거래량 터졌고 월량 오죠. 그리고 수급 들어온지 봐야 됩니다. 수급 들어오죠. 예, 들어오잖아. 48,000점. 인바디도 올려두세요. 예. 근데 우리 리딩 안 합니까? 뭘 리딩을 해 물려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인바디라는 회사가 디오도 마찬가지 두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17년도 18년도에 안 좋았어요. 회사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헬스케어 중에서 가치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인트로조라는 회사가 있어요. 언제 올라버렸냐? 뭘 언제 올라? 아까는 오른 거 보고 말하지. 예. 콘택트 렌즈 있죠. 콘택트 렌즈. 예, 콘택트 렌즈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인트로조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월봉 보면은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월봉을 한번 봐가지고 뭐 이게 테마인지 안 테마인지 한번 보고 사실은 주식을 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꾸준히 만약에 올랐잖아요. 월봉상 연봉으로 봤을 때 회사가 이렇게 꾸준히 올랐잖아요. 상장하고 한 10년 동안. 그러면 뭔가 회사가 정말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항상 보는 습관이 좋아요. 가끔 연봉을 보고 이 회사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연간 10배가 난 거 아니겠어요? 주가가 아무리 어쨌든 10배가 날려면 점상치는 작전주 아니고서는 회사가 성장을 해야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랬던 회사가 지금 한 3년째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트로조가 PR 해주는 것 같은데 인트로조라는 회사가 매출이 조금 정체된 게 있어요. 16년도 200억, 240억. 올해는 조금 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졌죠. 예, 원데이 렌즈. 예, 원데이. 저는 뭐 컨택트 렌즈를 안 낍니다만은 뭐 여성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아는 회사일 거예요. 근데 월봉에서 지금 일단 2월달에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월봉 양반 22,700원을 손절 잡으면 되죠. 22,500원. 22,500원 딱 잡고 주봉상 지금 5주선에 올려놨어요. 주봉 기준선이 23,500원. 그러면 중간 라인을 주봉 5주선에 잡아야 되죠. 23,500원. 일봉을 봤더니 올랐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 나중에 있잖아요. 여기 기간 조금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안 보신 거 그래. 요 수급 동향 있죠. 뭐 외국인 팔고 이런 것들. 이거를 이제 요렇게 보는 때도 있고 빨리 볼 때는 일부러 여기다 넣어놨어요. 차트 겹치기로. 여러분이 보는 화면은 대신증권 사이버스인데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영웅문에도 이렇게 차트에다가 이렇게 겹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쉽잖아요. 외국인 파란색은 외국인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조금 이때부터 들어왔잖아요. 연말부터. 최근에 조금 했는데 얘들 다시 올리면 3만원 가지 말라는 법 없죠. 충청 인트로조의 현재 위치는 지금 이거 사가지고 지금 살까 말까 이 고민보다 엄청 편한 고민입니다. 밑에 지금 개념 안 오른 종목들을 지금 건드리니까. 예? 이게 JYP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많이 안 오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지금 제가 왜 어떤 말씀 드리냐면 굳이 이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해도 돼요. YGN 때 이런 거 가지고.
예. 계속 말씀드려요. 올해 장은 제가 자꾸 장을 좋게 보는 입장에서 장은 어차피 2018년도가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었기 때문에 올해 바라보는 장은 계단식 상승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계단식 상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주도주는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제 느낌 맞을 거예요. 수소차가 팍 갈 때 보니까 전기차 죽어버리죠. 그쵸? 근데 수소차가 죽는데 중국차가 죽어요. 수소차가 지금 펑크가 나는데 전기차가 삽니까? 종목별로 몇 개만 살아요. 종목별로. 다 사는 게 아니야. 최근에 포스코 캠텍 이런 애들은 지대로 붙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안 붙어요. 경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새로운 재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찾는 거죠. 아난티 때문에 경협주를 망쳤다 보면 되는 거야.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아난티 때문에 다른 경협주들이 개피를 본 거야. 근데 아난티가 좀 살만하니까 용평 때문에 또 아난티가 또 개피를 본 거야. 아, 경협주 이야기는 언제 하냐? 방송을 너무 오래 했는데. 경협주는 다음에 할게요. 왜냐면 지금 2시 반이라. 경협주도 머릿속에 다 전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실제로 지금 경협주는 VIP 방도 마찬가지고 거의 추천 안 하고 있어요. 예. 뭐 그러니까 기존의 회원님들이 갖고 계신 주식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간 리딩을 해드리는데 제가 경협주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지금 유비쿼스 홀딩스를 주력으로 갖고 있고 오늘 좀 팔았을 뿐인데 뭐 이거는 이제 유비쿼스 홀딩스는 단순하게 5G보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방송을 찍으면서 계속 제 개인 포함해서 VIP 분들이 이 주식을 베팅을 했다 작년 연말부터 했다고 했기 때문에 뭐 가끔 이제 인증샷도 올려드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고 경협주들은 좀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을 계속 봅니다. 아까 몇 개 뽑아놨는데 요까지만 볼게요. 몇 개 종목들 보고 나머지는 또 카톡방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움직이게도 내수주가 안 움직인 게 있습니다. 최근에 장이 상당히 재미난데요. 일단 옷이 움직여요. 근데 FNF는 너무 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서 안 오른 종목들 적어보니까 다나와가 있습니다. 다나와하고 카페24는 둘 다 인터넷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해서 먹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다나와란 기업은 예전에 같이 저랑 투자를 하셨던 분도 있는데 그 가격 비교 사이트 꼭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타이밍을 언제 사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들어와 버렸어요. 지난주부터 계속 로봇에 잡혀가지고 긴가민가 했는데 너무 세게 들어옵니다. 이 기관들이. 예, 다나와란 기업은 꼭 올려두시고 얼마에 사냐는 게 주식을 할 때 제일 그게 뭐냐면 기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요. 이 기업을 내가 살려야 될지 안 사야 될지. 그 다음에 얼마에 사고 얼만큼 살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뿐이에요. 다나와는 사야 되는 기업이에요. 아까 말씀 지금 전부 다 디오도 지금 다 사야 될 기업들이에요. 인트로죠. 전부 다. 근데 수익을 더 내고 덜 내고는 얼마에 대한 관점일 뿐이에요. 어저께 말씀드린 신세계 INC도 무조건 사야 되는 기업이에요. 저는 신세계라는 기업을 되게 좋게 봐요. 주 신세계도 사야 돼요. 다 사라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까?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올해 많이 아까 말씀처럼 원래 잘 갔던 기업도 상관이 없는데 작년도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회사가 망할 게 아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 관련주다. 신세계 중국 관련주입니다. 사야 돼요. 40만원 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생각대로 장이 전약 후광으로 계속 잘 되고 중국이 부양책을 펴고 한다면 신세계는 40만원 봅니다. 언제 이제 시간의 차이는 뭐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40만 원 넘으면 오반가 하여튼 30만 원 있는 이상은 훨씬 갈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그 신세계 INC도 네 오늘 아침에 빠졌다 사니까 이런 게 생각보다 이제 여기서 사기가 쉽진 않은데 그러면 똑같다는 겁니다. 자, 신라젠이 나와서 신라젠까지만 보고 아유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신라젠은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신규는 내부하지 마세요. 예, 신규는 절대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가만히 한번 주식을 할 때는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연 이 주식의 주주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셀트리온 주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올라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주식은 무조건 올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 특히나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재료가 없어요. 왜 갑자기 신라젠이 재료가 없습니까? 팩 400 하나밖에 없는 게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그래서 신라젠은 제가 근데 계속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무조건 보유를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신라젠이 과연 10만 원을 가냐 안 가냐 돌파하냐 그 논점이잖아요. 그죠? 그 논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신라젠에 대한 유용성 평가가 뭐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라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뭐 다른 중간 기사가 좀 뿜었을 수는 있겠죠. 지금 뭐 학습지 논문 어쩌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종국적으로는 신라젠은 제가 바라보는 모든 관점은 팩400의 유용성 평가가 유용성 평가라는 거는 이제 이 팩400에서 그러니까 신라젠에서 진행하는 팩400 간암치료제 팩400의 어떤 가치가 정말 계속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정도의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작년 초에 자꾸 좀 미뤄집니다. 제가 보니까 느낌상 원래는 제 기억으로 2018년 9월로 알았는데 그게 늦춰진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통과하면은 아마 되게 좀 환호를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깔짝 6% 오른다고 좋아합니까? 큰일 나요. 뭐라고 기사 나왔겠죠. 보니까 전 올려주셨는데 미국 암학회 학술지 표지 논문 선정됐다고. 물론 진행하는 팩400의 그 진행 상황 자체가 상당히 획기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은 사실 보유를 하라 그러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유하라고 계신 분은 보유를 하는데 매수는 하지 마세요 하는 거는 언제 갈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는 걸 굳이 내가 사가지고 개고생할 바에야 그때그때 시장에 맞게 다른 거 하자는 거죠. 네. 너무 많이 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제 방송을 마칠게요. 제가 사실은 누구보다도 시황에 대해서는 되게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는 사람인데 때로는 제 시황이 털렸으면 할 때도 꽤 많아요. 특히나 이제 이거 어느 정도 조정 오겠네요 할 때는. 근데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제가 어저께 키움증권에 가서 아침에 처음으로 한 두세 달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합니다라고 멘트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 멘트가 뭐였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멀미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쉴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런 말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어제 딱 나오는데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이거까지 하고 이제 끝냅니다. 오늘도 제가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제부터 현금 비중 강화합니다.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에 대한 생각도 잠깐 합니다. 왜? 현금 비중을